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난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던져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제정된 교권보호사업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포함 등 저출생 지방소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평군이 권영래 출신 대학생 모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민들이 뜻을 모았는데 전남 지자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살 난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던져 얼굴을 크게 다쳤는데요. 여수에서 거듭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18일. 2살 아이의 눈 밑에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교사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다고 알렸지만 CCTV 속에 담긴 사건의 정황은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바닥에 던지며 놀던 장난감을 교사가 주워 피해 아동의 얼굴에 던진 겁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여수시는 곧바로 교사와 아동을 분리 조치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가해 교사와 이를 보고도 조치하지 않은 교사 등 2명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아동보호팀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보육지원팀에서는 행정 조치를 일부 했죠. 가해 교사, 방임 교사에 면직됐고 또 보조금 중단했고. 어린이집 측은 수시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저희가 무당을 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도 지금 힘든 상태고 너무 그 책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던 여수에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져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웃을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던 피의자는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에게 자주 욕설을 해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목포의 한 주택 2층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찬 피해자의 신호가 잡히지 않자 집을 찾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같은 주택 1층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전남 여수에서 12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회사 차량을 타고 여수까지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살인 현장을 본 피해자의 동거인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자주 욕을 해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소속된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어망을 만드는 일을 하며 평소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좋게 막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막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별로 신경 안 썼지. 자기들끼리 지내고 하니까.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사회단체 연합회가 순천대를 상대로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설치 공모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 연합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대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에 반대하면서 어렵게 얻은 국립의대 설립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공모를 둘러싸고 우리끼리 다툴 때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고 처분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해 제정된 교권보호4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 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가 끝나는 오는 5일 학교에 나가야 해 걱정이 앞섭니다.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학생 측이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탓입니다. 반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분리 조치 이외에도 1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과 학급 교체, 봉사 등 더 강한 처분을 내리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상당 기관 연계나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일처럼 흉기 난동이 발생해도 교권 침해 사건은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교권보호4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과 제도를 풀어내는 교육청에서의 정책 그리고 학교마다 이 다른 적용에 의해서 이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광주 전교조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보호4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등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고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겁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광주 전남 의원들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정진욱 의원이 지역 이전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전남의 서삼석 의원은 의료, 교육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예산을 통해서 배려하고 지원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해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을 또 보완할 것이고 또 없는 법을 새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소멸 관련 정책을 포퓰리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백 조를 저출생 위기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출생 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 광주 전남 같은 지역에서 보게 되거든요. 저출생 고령 사회 위기를 가장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의 요구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유근기 전 전남 곡성군수가 오는 10, 16 재보궐선거에 곡성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군수는 오늘 오전 10시 곡성군민회관에서 현재 비어있는 곡성군수 자리에 곡성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곡성은 지역 소멸 예정 지역에 포함된다며 당선되면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곡성군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군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이 고향인 대학생 홍유창 군은 등록금 걱정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대학 등록금 전액을 한평군 인재양성기금에서 지원받았고 수도권 공과대학을 다니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한평군에서 이제 나오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롯이 그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평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전액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에 육박하는 한평 출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하고 또 한평에서는 모든 조건이 주어지구나. 그럼으로써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 한평을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자는 뜻으로 취지해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한평군의 등록금 장학 사업은 각계각층의 기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상희 한평 군수는 월급 800만 원을 4년째 기탁하고 있고 농민과 상인 등 국민들의 기부가 모아져 인재 양성 기금은 올해 9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본인 월급을 인재양성 기금으로 전액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과 출항인도 호응이 많아져서 당초 2030년 100억 목표로 했던 것을 금년 벌써 97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한평 군수는 물론 국민 등 독지가들의 뜻깊은 기부가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2024 중흥 S클래스배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에서 전남 여수고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틀간 나주 골드레이크 CC에서 진행된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에서는 여수고가 우승을 차지해 1,000만 원의 모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순천 매산고의 김태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고교동문 골프대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한 진흥고 임석호 선수에게는 9,8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제가 여기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 참여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저희 진흥고가 우승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홀인원까지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제1회 전국 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대한정당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전당대회에는 전병헌 전 의원 등 모두 6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오늘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과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전남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증액과 국립심내혈관 연구소 건립,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과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시설 구축 사업, 그리고 국립김산업진흥원 건립과 광주 완도고속도로 2단계 추진 사업비 등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를 악랄하게 괴롭혀 숨지게 한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19명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챙기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52살 사채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불법 추심하면서 피해자 1명을 4개월 넘게 괴롭혔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